근데 통증이 없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게 왜요?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본인이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갈비뼈 바로 미치거든요. 바로 거기를 딱 치면 진짜 북치는 것처럼 둥 하고 깜짝 어느 부분인가요? 한번 그래서 보통 많이 한다면. 이 등이 있으면 네. 이 등 바로 여기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유승수입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지금 수술방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특히나 여름 되면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질환이 있어요.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이 요로결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알짜배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건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사실 제가 원장님을 유튜브에서 뵀어요. 예, 뵙고 근데 왠지 신뢰가 가고 예.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사실 감사합니다. 구독자예요. 예. 구독자고 비뇨기과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예. 원장님 통해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인터뷰하면 밖에서 하는데 예. 특별히 오늘 이렇게 수술방을 내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진짜요?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예. 수술방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렇게 궁금해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수술방 이렇습니다. 여기는 사실 클린룸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도 특별히 저도 이렇게 옷을 다 갈아입고 다 소독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사실 이 병에 20년째 지금 이 병을 앓고 있어요, 원장님. 산통과 맞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고통의 3대 질병 중에 하나에 들어가더라고요. 원장님은 지금 요로결석 환자분들을 그동안 한 꽤 오랜 시간 동안 만나셨죠? 그렇죠. 제가 비뇨기과 의사 생활한 지 한 20년 정도 20년? 됐어요. 예. 저랑 비슷하네요. 동기시네요.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치료했죠. 워낙 비뇨기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다행히 저는 제가 요로결석을 겪어본 적은 없어서 겪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간접 경험으로서만 딱 그 전형적인 그런 자세를 정말 많이 봐왔죠. 결석 환자분들은 정말 말도 못 하시거든요. 네네네. 진짜 말도 못 하고 여기 아프다고 손으로 표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프신 분들은 말도 못 하시게 아파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사전에 이제 아프기 전에 전조 증상을 제가 알아요. 그렇죠.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꼭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저 바로 가서 그냥 검사하고 맞아요. 깨든지 아니면 바로 그냥 진통제 먹고 좀 참든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요로결석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사실 원인이 있기는 하죠. 근데 워낙 그런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다 보니까 사실 또 이거 하나다라고 사실 또 말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실 치료도 사실 쉽지는 않죠. 더더군다나 결석은 결국에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그 소변의 성분에 따라 생기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대사적인 특징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그거에 미치는 요소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 많이 드세요, 또 싱겁게 드세요,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고요.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모든 원장님들 만나뵈면 하루에 물 2리터 드세요. 맞아요. 2리터 이상으로 드세요. 똑같은 솔루션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쟤는 하루에 보니까 물 500ml도 안 마시더만. 맞아요, 쟤는 맞아요. 돌 생기지도 않고. 나는 물 하루에 정말 진짜 1리터 이상 마시는데 왜 나는 계속 생기는 거야? 원장님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던데 체질이 그래도 물을 먹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생길 거다. 맞아요. 맞죠? 저 사람은 안 먹어도 안 생기는데 난 먹어도 생기니까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럼 정말 돌이 더 자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내가 하루에 꼭 물을 얼마나 마신다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변 색깔 보면 또 알 수 있죠. 맞아요. 소변이라고 하는 건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 양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물을 적게 먹으면 그 노폐물이 굉장히 농축돼서 나와요. 그럼 우리 흔히 농축료라고 하는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결국엔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소변을 봤더니 진하게 노랗게 나온다. 그러면 좀 맑은 소변이 나오게끔 물을 빨리. 그쵸. 그래야지 결석의 형성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색깔 보고 딱 하는 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색깔 보고 진하다 빨리 물을 때려 넣는 거예요. 반성해야죠. 물 조금 먹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애플
예, 예. 스티브 잡스 있죠. 아, 예, 예, 예. 스티브 잡스가 요로결석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모르셨어요? 아, 좀 몰랐어요, 저. 예. 그 식단 조절을 많이 해서 채식주의로 바꾸고 예, 예. 했는데도 예. 근데 먹는 거 예. 영향이 있어요? 결석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게 영향이 많은 결석도 있고 적은 결석도 있고요. 대부분이 정말 칼슘 올살레이트니까. 그렇죠. 이제 그들은 아무래도 먹는 게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사실 더 큰 거는 신장의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노력들을 다 하는 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일단 자 요로결석은 그래요. 이게 체질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물을 많이 먹는 거. 그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최선은요. 바로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결석이라고 하는 건 소변이 내려오는 그 얇은 관에 이 돌이 걸려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얇은 관만 그냥 빠져나갈 수 있으면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대기요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물 많이 먹고 대기요법. 진통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기요법 나왔어요. 대기요법. 대기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자연 배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자연 배출했을 때 어떨 때 자연 배출을 권유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결석 크기가 작은 분들에게 첫 번째 해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석이 의심이 되거나 또는 결석이 있을 때 뭐 CT 같은 걸 찍으면은 결석 크기가 명확하게 미리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석의 미리를 보통 2, 3mm 정도라고 생각을 저희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석을 처음 생기신 분들은 일반적인 2, 3mm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기신 분들은 내가 나올 때 그 결석 크기를 진짜 눈으로 확인하고 크기를 재놓은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저 재요. 그쵸. 예, 그러면 네. 환자분들마다 요거는 크기는 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예, 이게 예, 한 예. 지름이 몇 미리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뭐 한 3, 4mm 정도 된다라고 3, 4mm. 얘기는 하는데 사람마다 더 좁은 사람들도 있고 넓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럼 5mm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어떤 분들은 나 5, 6mm짜리 되는 결석도 그냥 쑥쑥 잘 빠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2mm짜리도 안 나와가지고 고생해서 막 깨고 안 돼서 수라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 진짜요? 있어요. 예, 사람마다 너무 다 다양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지인이 예. 6mm짜리가 나왔어요. 아, 예. 그 사진을 찍어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결석 환자로서는 좀 요관이 행운이? 넓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6mm가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예. 결석마다 통증도 느끼는 정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통증을 정말 진짜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나 약간 좀 뻐근한 정도인데 이렇게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아는 분은 예. 9mm짜리인데 예. 전혀 통증이 없는 분도 봤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통증이 없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이게 왜요? 결석이 통증이 생기는 양상은 결국에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신장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등 쪽을 저희가 이제 살짝 두들겼을 때 둥 하면서 이제 북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울리면서 아픈 증상을 얘기를 하죠. 근데 신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게 찢어질 듯한 통증이 사실 생기는 거거든요. 결석이 자주 생기는 사람들은 이 신장을 둘러싼 막이 굉장히 느슨해져요. 신장이 그만큼 많이 손상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능이 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석 통증이 이게 약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제 신장이 좀 느슨해지거나 그럼 감각이 무뎌진 거기 때문에 사실 좋다라고만 볼 수는 그럼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로결석이 걸렸을 때 정말 엄청난 통증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요관에 걸렸을 때 이 요관이 아파서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증은 그 소변이 계속 신장에 차면서 이 신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수신증이라고 하죠. 예. 그죠? 이 신장이 부풀어 오르면서 생기는 고통이라는 거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게 보통 의사들도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가요? 저도 제 처음에 비뇨기과에서 처음 됐을 때 네. 이제 비뇨기과 이제 수련 이생을 막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긁어서 아픈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맞아요. 근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있죠? 갈비뼈 바로 밑이거든요. 바로 밑. 거기를 딱 치면 진짜 북치는 것처럼 둥 하고 어느 부분인가요? 한번 그래서 보통은 많이 한다면. 이 등이 있으면 네. 이 등 바로 여기 정도쯤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딱. 예, 양쪽으로. 손이 딱 닿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딱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아픈데 쳤더니 시원하다. 결석이 아니고 이제 근육통인 경우가 많고 아프면 이제 결석이다. 대부분 여기가 아픈 게 이제 근육통이거나 이제 신장의 통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신장의 통증이라고 하면 아프고요. 근육통이면 이제 두들겨주니까 시원하겠죠. 좀 자연 배출은 대충 알겠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한 2, 3mm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원장님한테 진통제를 조금 받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자연 배출되면 너무나 럭키죠.
자, 두 번째 정말 저 지긋지긋하게 받았습니다. 이거 체외 충격파 쇠석술입니다. 체외 충격파가 도대체 뭐냐? 근데 병원 가면 딱 계속 소리는 난단 말이에요. 예. 이 충격파가 뭔가요? 충격파는 그냥 파동이라고 사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제 충격파가 전달이 돼서 파동으로 전달이 되다가 더 이상 전달이 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딱딱한 데 닿게 되면 거기서 충격파가 이제 멈추면서 거기에 이제 에너지로 발생하면서 그 딱딱한 물질을 이제 깨트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체외 충격파 쇠석술 안전한가요? 예, 초창기에 치료가 나왔을 때 그런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을 깰 정도의 충격파가 내 몸에 들어가는데 내 몸이 과연 괜찮을 거냐. 뼈가 부러질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굉장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초기 단계에서의 임상 연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결론이 이제 안전하다는 걸로 나왔고요. 안전하다. 예,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충격파가 뼈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충격파가 사실 가지는 않기도 하고요. 문제가 되는 건 신장에 있는 돌일 땐 그럴 수는 있어요. 신장에는 이제 그 안에 혈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충격파가 세게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혈관이 터지면서 신장에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이기도 하고 사실 또 충격파로 인해서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신장에 혈종이 고였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다 좋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1, 2주, 2, 3주 정도 좀 고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주의하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가끔 보면 동맥하고 겹치는 위치에 돌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돌을 치료할 때 그 옆에 있는 동맥이 같이 맞게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맥이 좀 경화되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죠. 그거는 동맥경화증은 동맥 혈관이 딱딱하죠. 그렇죠. 딱딱한 돌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돌이 깨질 때 뇌로결석도 같이 깨지지만 동맥 혈관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는데 결석 위치가 동맥하고 좀 어느 정도 겹치는 위치에 있고 내가 평소 동맥경화증이 좀 심하게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일 때는 사실 세석술 하실 때 꼭 단순히 그냥 초음파라든가 엑스레이만 갖고 사실 찍으면 위험하고요. CT를 찍어서 그 내가 동맥경화증이 정도로 대충 확인을 하고 위치가 사실 문제가 없을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안전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게. 이 돌이 이제 그 걸리는 위치에 따라서 환자가 받는 데미지가 좀 다 다르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어떤 제 지인은 신장 안에 깨다가 응급실 간 적이 있어요. 가도 근데 딱히 할 건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은 원체 원장님도 잘 하시니까 딱 보고 그냥 위치 보고 딱 보고 압니다. 한 가지가 또 걱정되는 게 요관에 걸리는 결석을 깼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소변이 정말 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요관이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돌이 깨질 정도니까. 그랬을 때 혹여 협착이 올 수 있지 않냐. 없는 가능성은 아니긴 하는데 사실 정말 무시하셔도 되는 정도의 사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석에 대한 세석술을 할 때 웬만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손상을 좀 어쨌든 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연달아서 손상을 주면 너무나도 사실 손상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세석술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루 지났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 또 그날 다음날 또 세석술하고 연달아서 잘 그렇게 치료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를 협착을 유발할 수 있군요.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연달아서 치료하는 거는 웬만하면 피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연달아 치료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낮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은 가능성의 우려는 약간은 있다고 볼 수 있긴 하죠. 왜냐면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알아봐요.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멀쩡하게 시술을 받고 괜찮은 분들은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꼭 문제가 생긴 분들은 글을 올려요. 근데 꼭 그 글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보의 지식이 많다 보니까 불안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체충격파 세석술은 제일 가장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고 그리고 안전도도 지금 벌써 40년 동안 이거를 계속 해왔던 시술이기 때문에 저도 20년 동안 받아봤거든요. 안전한 시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장이 파열된다든지 또는 뭐 협착이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희박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체중 충격파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